육묘장에는 3월만 되어도 이렇게 모종들이 넘쳐납니다. 하우스에 심는 농가를 위해서죠. 그렇지만 4월만 되면 노지 텃밭에 심을 모종들이 모종 시장에도 넘치게 많습니다. 고추, 가지, 토마토는 물론이고 상추, 쑥과 치커리 등 쌈채소며 호박오이, 수박, 참외 모종, 지나치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구해 심고 싶어지는 것이 텃밭 농부의 마음이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심고 싶은 모종 모조리 구입하여 또 한꺼번에 많이 사니 덤으로도 몇 포기 얻어왔더라도 텃밭에는 모조리 한꺼번에 심으면 안 되죠. 물론 남들은 다 심은 늦은 시기에 심는 것은 이 모종 저 모종 따질 필요가 없겠죠. 저부터도 봄밭에 빨리 모종을 내고 싶으니 항상 새벽 저온이 우려되었어죠. 손바닥 농부도 처음 텃밭 농사를 시작할 때는 용감하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시장에서 모종 구하자 말자 텃밭에 심었습니다. 모종을 파는 것은 심을 때가 되어서 파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만 믿고서입니다. 그러나 딱 그렇지도 않거든요. 모종을 파는 사람은 남보다 일찍 모종을 내어야 잘 팔릴 수 있고 남보다 늦게 내면 모종 살 사람 없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모종 심는 시기는 지역마다 또 작물마다 다르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봄에 모종을 심는 것은 다가올 한파나 새벽 저온 때문입니다. 언제나 모종 심기 전에 앞으로 열흘 일기예보는 보고 심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역 고려하고 장기 일기예보 다 보아도 막상 어떤 모종부터 먼저 심어야 할지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엔 이거 무시하고 사온 모종 몽땅 심었다가 어떤 것은 끄떡없이 잘 크는데 어떤 모종은 살지 못해 다시 구해다 심은 경험도 있습니다. 나오기는 모두 같은 때 나온 모종이지만 이 중에는 추위에 강한 것도 있고 추위에 약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는 그렇게 마구 심지 않습니다. 우리가 봄에 심는 작물 중에는 온대성 작물도 있고 원산지가 열대인 작물도 섞여 있다는 것만 알아도 모종 심어놓고 큰 낭패는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많은 텃밭농들이 우리가 가꾸는 작물 중에 온대지방에서 길러왔던 작물과 열대지방에서 들어온 작물을 구별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3월에 씨앗 파종 시기에 대한 영상 때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심는 작물 중에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의 온대지방에서 키우던 작물들이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쪽파 같은 것은 이미 가을에 뿌려서 노지에 울동을 한 것도 있어 봄에 모종을 하지는 않지만 혼행성 작물로 상시적으로 놔둘 필요는 있죠. 배추, 무 같은 십자가 작물은 여름 더위 고비가 지나면 파종하여 가을에 재배하는 작물도 있죠. 이 작물은 여름만 무사히 넘기면 폭풍 성장하죠. 그렇지만 요즘은 배추나 양배추, 브로콜리, 봄에도 모종이 나옵니다. 이걸 도대체 언제 심는 것이 좋은가? 일찍 심어도 되는가? 이철에 안 심어오던 작물이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감자, 딸기, 완두콩, 상추, 쑥갓, 아스파라거스 심어본 분이라면 잘 알지만 처음 심을 경우는 이게 다른 작물과 달리 추위에 강한지 지금처럼 일찍 심어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아무리 온대성 즉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혼행성 식물이라도 영하는 물론 영하 가까운 5, 6도까지는 잠깐 노출되면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열대성인 호온성보다는 추위에 더 강합니다. 온갖 작물을 가꾸는 손바닥 농장도 양배추, 딸기, 토마토, 상추, 딸기는 벌써 심었고 브로콜리와 한두콩은 원래 재배를 안 하니 안 심었지만 이것도 심은 사람은 제법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자를 모종으로 심으니 이것도 며칠 전 심었습니다만 시감자를 땅속에 묻는 경우는 아마 3월 하순이면 중부지방에도 심을 것입니다. 추위에 감자가 강하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이놈도 설에는 다른 작물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산골의 사람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4월 말 5월 초에도 내리는 설이 일기예보 들어보고 그날 저녁은 부직포 덥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지역은 중부지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이어서 호온성 작물을 낼 때는 신경을 좀 씁니다만 요즘 계속 밤 온도가 낮지를 않네요. 4월 13일 어저께는 가지와 애플 수박을 심었습니다. 해마다 애플 수박 심으면 한창 꽃피고 열리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기가 닥쳐옵니다. 장마에 견딜 작물은 별로 없지만 박과 작물은 별로 더 합니다.
원래는 일찍 모종을 구하여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 가식하였다가 이제 심는데 모종이 이렇게 큽니다. 올해는 장마 전에 많이 열려 실컷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바닥 농장이 가지도 심고 수박도 심었다고 해서 대책 없이 따라 심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갑자기 날씨가 땡그랑하면 이렇게 부직포로 덮을 예정입니다. 감자도 터널 할 필요 없이 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위에 덮어놓기만 해도 피할 수 있습니다. 텃밭 농사 지는데 온갖 것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직포 사용하고 버리지 않고 두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우스에 심는 시계문고추는 벌써 심었지만 노지에 심는 풋고추 따먹을 것은 아직 집안에 있습니다. 같은 호원성 열대작물이지만 그 중에서 고추가 저온에 가장 약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 정리한 생육 적응과 최저 한계 기온표에도 제가 겪은 경험과 비슷하게 나왔더군요. 물론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작물이도 품종에 따라 견디는 정도도 다를 뿐 아니라 같은 품종이어도 어린 모종과 큰 모종도 차이가 있고 정식 후 활착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저온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시한 혼행성 온대성 작물과 호온성인 열대성 작물은 텃밭 농사 짓는 분은 상식으로도 구분 기억하면 퍽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원산지까지 알아두면 재배에 큰 도움을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미남미 고온 지역에서 온 고추는 장마기가 오면 단저병 등 각종 병에 시달리지만 동남아 열대우림 지역의 원산지인 토란 같은 경우는 잘만 자랍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처럼 자꾸 까먹는 사람은 손바닥 농장 채널 커뮤니티 자료를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지만 농사 지는데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많습니다. 다만 이거 뿌리면 2배 3배 열린다는 내용이나 이거 주면 병해충 딱 사라진다는 농사 마술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봄에 심는 여러가지 작물 중 언제 밭에 낼까는 온대지역에서 갖고 온 혼행성 작물과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던 호온성 작물에서 대략 구분하여 결정짓고 같은 성격의 작물이라도 야간 한계 온도를 참고하면 어느 것부터 우리 밭에 언제 내는 것이 적기라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맞춰 심어도 봄 날씨는 언제 급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해는 5월 초에도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넓은 면적은 꼼짝을 못하지만 얼마 안 되는 면적의 텃밭은 부직포 같은 걸 준비되어 있다면 임시로 덮어만 두어도 피할 수 있습니다.